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내기만 하면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과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이 사과를 받을 분들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상황을 만들 때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저 운집한 가운데 90도로 고개를 숙였고요. 송영원 변호사님 현장에 계셨었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중에는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빼고 나쁜 짓 다 한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집을 헌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두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비상계엄은 그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파괴하려고 했던 행위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위법한 것이고 국민들께 거듭 사과드려야 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헌법의 울타리는 계엄에 의해서만 파괴되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30번의 줄타내 그리고 집권에서는 현재 자행하고 있는 사법부 파괴, 예를 들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든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박탈한다든가 대법관 우겨넣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도모한다든가 그리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서 앞으로 범죄 피해자들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헌법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한쪽 방향에서의 헌법 울타리 파괴만 비난받아야 하고 사과해야 할 일인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그리고 지금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저지르고 있는 헌법 파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하고 저지해야 되고 국민들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함의를 가지고 오늘 메시지에 녹여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 여의도 국회 쪽문 저 말고도 국민의힘 소속 25명 의원들도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그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대략 25명, 안철수, 김성원, 권영진, 김용태. 장현주 변호사님, 상대당으로 봐도 일단 저 25명의 대국민 사과, 한 전 대통령의 릴레이 사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참 국민의힘의 어떤 메시지가 혼란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도부, 특히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저 사과의 메시지를 보면서 당연히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공식 메시지가 어떤 것일까? 사과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는 것인지 계엄을 잘못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모두 다 민주당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인지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를 하신 거 저는 이 부분은 다행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국민들께 좀 더 명확하게 국민의힘의 메시지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런 사과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적으로 지도부와의 어떤 얘기나 담판이 좀 필요해 보여요. 장동혁 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하고 있는 지금 모습들, 입장들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확실한 소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표에게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더
더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고 또 단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이 메시지 정리가 없이 지금 의원들마다 다른 뭐 사과의 메시지 또 장동혁 대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사과가 진정성 있게 느껴질 것 같지도 않고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신뢰가 과연 신뢰라도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단순히 보면 오늘 또 180도 다른 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있었고 김진욱 대변인 실제로 아까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을 때 현장에 가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잠깐 봤는데 그 이후에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 뭐 긴 글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계엄 선포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선 거다. 민주당 탓을 했어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거 지난 12.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이 정당하다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투표에 왜 찬성표를 던졌습니까? 저것이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반대표를 던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메시지에 진짜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내란 옹호 정당이다, 윤호개인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계엄을 1년을 맞이하는 오늘까지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반성하고 쇄신하고 혁신해서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주기를 계속해서 바라고 있다.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 반대 방향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실제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계엄 1년을 남아서 일본의 유력 일간지 요미르 신문과 윤 전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사태를 선언했고 국민을 억압한 과거 계엄과는 다르다. 국회 무력화 의도는 없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도 이와 인식이 비슷한 것 같아서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 주진 의원님, 제가 주 의원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의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장동혁 대표도 계엄 해제 투표 선을 던졌던 18명 가운데 한 분인 거잖아요. 근데 오늘 계엄 1년에 장동혁 대표 본인도 해제 투표한 해놓고 마치 보면 계엄을 1년 만에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좀 두 가지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는 12월 3일을 민주당이 마치 전승기념일처럼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은 부분에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관광 코스로 만든다든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뭡니까? 법정 공휴일로 만들어서 이것을 기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국민에게 도움이 되려면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던 탄핵이나 특검 남발의 민주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제가 민주당이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사과하는 모습을 저는 반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 의원님 진짜 말씀 그래서 죄송한데 뭐 국가기념일을 만드는 거는 사회적 공감대 여부니까 정책 시각에 탈을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한 적이 있냐는 취지도 어떤 건지 존중을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장동혁 의원이 사과를 안 할 수는 있어요. 뭐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1야당 대표로서. 근데 이제 되돌아봤을 때 본인도 18명 중에 한 명이어놓고 갑자기 그냥 계엄은 민주당 의회 포크 탓이라고 말하는 게 1년 만에 너무 상충되는 이미지니까 제가 주 의원께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표현에 그 표현만 가지고 해석할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12월 3일이라는 시점을 해놓고 민주당은 계속 사과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각 당이 자기의 시점에 맞춰서 어느 시점을 선택해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12월 3일을 전승기념일처럼 하면서 사과를 민주당이 강요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는 것은 사실은 당 대표로서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뭐 대표에서 나오신 격이기 때문에 제가 꼬리 질문도 추가 질문도 한번 드려봤어요.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신 질문을 드렸습니다. 2위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파트 주차장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무섭다. 야구 방망이 무차별 폭행 사건 말씀하시는 것 같죠? 엄마한테 물려받은 돈이 4천억 역시 상상 초월이다라고 하셨고요. 예. 한국인 개인정보 털리고 외국인들이 돈 벌어 가네. 저게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쿠팡 사태 본질은. 보호필름 부착주의보 나올 것 같다. 근데 끊임없이 저런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되긴 하거든요. 김남국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과 문희석 의원 얘기. 다음 한번 볼까요?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김건희 여사 관련. 앞서 제가 가장 먼저 구형량에 나온 게 김건희 여사가 말씀드렸는데 불리하자면 내란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이 나왔고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가장 빠른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라고 바로잡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리고요.